자, 얘들아 안녕. 지난 시간에는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 첫 번째 단원 중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생식세포. 자,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 체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끝나도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인데 발음이 안 되네요. 염색체가 46개인데 분열하고 나도 염색체 수가 여전히 46개로 유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생식세포 분열 들어갈게요. 생식세포 분열에서 먼저 생식세포가 뭔지부터.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를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 정자와 난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있지만 세포수가 아니고 염색체 수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 자체가 정자와 난자가 형성될 때 그 과정도 체세포 분열과 다릅니다. 자, 생식과 생식세포. 생식이라는 말, 생식은 생거 먹는 게 생식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하는 생식은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닮은 자손, 사람이면 사람을, 멍멍이면 멍멍이를, 소는 소를 이렇게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 그 다음 정자와 난자같이 생식 과정에서 자손에게 유전되는 이런 세포를 정자, 난자 같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죠. 자, 생식세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정자, 난자, 생식세포. 그 다음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우리가 분열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세포 분열, 그리고 하나는 오늘 배우는 감수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식세포 분열. 감수란 뜻 자체가 수를 감한다, 줄인다 이 뜻이죠. 수를 줄인다고. 수를 줄이는 분열이에요. 자, 생식세포는 뭐를 통해서 자,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연속해서 분열을 두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체세포 분열은 분열 한 번, 예를 들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분열 한 번이면 땡 끝났지만 생식세포는 분열을 연달아 두 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연달아 두 번 하니까 제1분열, 제2분열 이렇게 됩니다. 제1분열, 제2분열. 첫 번째 감수 1분열에는 DNA가 복제되죠.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할 때도 DNA 복제를 하고, 예를 들면 염색체가 있으면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분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제를 하지 않고 분열하면 그 양이 주니까, 수가 줄어버리니까 먼저 복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복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복제를 하고 그 다음 분열이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제 과정 없이 분열에 들어갑니다. 복제 과정 없이. 자, 한 번 더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복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복제가 없다는 거. 자, 내용이 좀 했던 내용 중에는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감수 분열이. 분열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오늘은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 해볼게요. 먼저 감수 분열은 감수 분열 할 때 보면 상동 염색체가 서로 결합해서 각각 두 개가 딸세포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상동 염색체가 뭔지를 먼저 해내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란 말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말해요. 만약에 1번 염색체가 있으면 1번 염색체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모두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또 이렇게, 3번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가 다 있어요. 근데 감수 제1분열 때는 이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근데 그림 보면 좀 다르죠. 그림 보면 이렇게 됐고 또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 옆에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복제된 것입니다. 복제. 옆에 이 부분은 복제. 그리고 이 부분은 복제. 원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감수 제1분열 때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복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잠시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하는 이유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결합을 하는 이유는 결합할 때 서로 유전자 물질이 막 교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더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상동 염색체가 전기 때 이게 염색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체세포 분열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전기 때의 특징은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 게 염색체의 그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특징이야. 감수 제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이건 복제된 거야. 자,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달라붙어.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그리면 좀 덜 달라붙어 갔는데 이렇게 달라붙어요. 상동 염색체가. 기억하자. 자, 상동 염색체가 뭐라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그러니까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상동 염색체. 그래서 우리가 이 N은 46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모두 다 쌍으로 존재하는 거지. 자, 전기 때 특징이었어. 염색체 나타나. 그리고 감수 제1분열 때 특징이 그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을 하는 거야. 접합이란 말이 바로 달라붙는 걸 말해. 자, 두 번째 중기 때 특징이에요. 중기 때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 체세포 분열 때처럼 그 염색체들이 중앙에 이렇게 배열돼. 중앙에 배열돼. 그 다음 후기 때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들어가. 이 상동 염색체가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 상동 염색체가 아닌 거지.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이제 2N이 아니고 여기는 2N은 이 그림처럼 하면 2N은 4. 사람은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2N은 4. 근데 이 중기 때도 2N은 4야. 4개. 근데 지금 보면 후기 때 양극으로 끌려가 버리지. 각각 상동 염색체가. 그래서 N은 2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아. N은 2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 어렵다 그지? 그 다음 각각 다시 말기 때가 되면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 이렇게 완벽하게 세포질까지 이렇게 분리되지. 이렇게 요까지가 전중후말 감수 제1분열 끝이 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2분열 해볼게. 2분열. 자 2분열에 들어가면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잖아.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고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염색이 아니고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말이 우리가 그 감수 제1분열 하기 전에 복제를 했잖아. 이렇게 복제. 염색체가 있으면 이렇게 복제를 했어요. 복제. 이렇게 됐나? 미안. 자,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 복제한 게 우리가 염색 분체라 그랬어. 분신 이것처럼 분체 분리가 될 거야. 분체 분리. 자, 특징들은 똑같아. 전기 때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나타나고 똑같아. 단지 제2분열일 때는 분열 전에 뭐가 없다? 복제 과정이 없다는 거야. 복제 과정 없어. 복제 없이 제2분열에 바로 들어가. 전중후말 다시 전.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시 전기. 자, 그 다음 중기 때 똑같아. 중앙에 배열돼. 분체들이 중앙에 배열돼. 이제 후기 때 분체가 분리돼. 분체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N은 2.
여기도 n은 2, n은 2. 염색체 수를 말하는 거야. 분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 개수에 상관은 없어. 개수가. 이렇게 분체가 있었잖아. 이것도 한 개. 이렇게 해도 한 개라고 말해. 한 개. 이렇게 해도 한 개.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분체는 말 그대로 언제나 또 복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한 개, 이렇게도 한 개.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에 상관이 없지. 개수가. 그대로. 그 다음 말기 때는 똑같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이 속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변하고 풀어지고 완전히 핵막이 나타나지. 이렇게 완전하게 세포막이.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되는 거야. 모세포, 딸세포. 그래서 감수 분열이 끝나면 한 개가 네 개가 되는 거지. 동시에 이게 한 번 분열, 한 번 분열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가 있었는데 분열 한 번 하고 다시 분열하니까 모세포 하나에서 네 개의 딸세포가 되는 거야. 자, 감수 분열 결과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감수 분열 결과로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지.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 더 해볼게. 2n이 n이 되고 그게 또 다시 n. 여긴 개수 변화 없지. 이때가 제1분열, 제2분열 절반이 되는 거야. 사람이 염색체가 46개라면 정자는 n은 23, 난자도 n은 2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n은 23. 자, 그 다음 자,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각각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의 변화를 비교해보래.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지? 자, 중요하다. 감수체 1분열. 감수 1분열. 자,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지. 이 분리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는 거지. 절반. 절반이 아니고 절반. 2n이 n이 되는 거지. 2n이 n. 그리고 두 번째, 2분열은 분체 분리지. 염색 분체 분리. 그래서 n이 n. 수는 변화 없음. 수 변화 없음.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해볼게. 생식세포는 분열을 두 번 해. 전중후말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가 나중에 절반이 돼야 돼. 우리 몸이 염색체가 46개라면 나의 난자는 23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절반.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 왜 정자와 난자는 수가 줄어야 될까? 응? 왜 그래야 될까? 자,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그림을 다 보기에는 지금 너무 긴 것 같고 내가 몇 개만 골라서 안 해볼게. 예를 들면 자,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수 분열은 염색체가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주는 분열이고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변화 없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가장 큰 차이점. 특히 절반으로 주는 그때 분열이 감수 제1분열이지.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감수 제1분열 전기. 이건 진짜 중요해.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지. 사실 이 내용이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거야.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쌤이 실제로 한 번 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모형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자, 생식세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질까 그랬는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감수분열을 거쳐서 감수분열을 거쳐서 모세포 한 개에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딸세포가 EN이 N이 되는 그런 분열이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서로 결합한다 했지? 뭐가 결합한다 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그렇지? 상동염색체. 이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한대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물론 여기 복제된 이게 있는데 이 둘이가 결합한다고. 두 번째, 감수분열에서는 세포 분열이 몇 번? 2번.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니까 4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1개에서 2개. 또 한 번. 이때 전중후말. 그래서 분열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원래 모세포에서 정자 4개, 난자 4개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자, 그 다음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인 까닭. 자,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야 될까? 정자와 난자 수는 왜 절반이 돼야 될까? 만약에 절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절반이 안 되면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서 절반인 까닭을 감수분열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래. 그 이유는 감수 제1분열 때 뭐를 했지? 1분열 때 상동염색체 분리가 있었다. 그지? 상동염색체 분리가 있었지. 그지? 절반인 까닭은 이때 분리를 했지. 그리고 생식세포가 절반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만나는 걸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정란이 될 때 N, EN 만약에 사람이면 23 다시 수정란은 46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감수분열을 하지 않고 46 만나면 상상이 안 된다 그죠? 사람이 아니고 무서워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대를 이어도 사람은 사람을 멍멍이는 멍멍이를 이렇게 계속 낳을 수 있는 이유가 생식세포가 감수분열을 했기 때문이야. 감수분열을.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수정란, 생식세포와 생식세포가 맞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그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그 과정을 해볼 거예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 자, 영상 듣느라고 수고했고 내용이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은 교과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한번 다시 보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 수고했어. 안녕.